안녕하세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한선희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임길 회장님의 인사말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기독교 가정생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만성교회 임규일 목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내시면서 모두가 참 힘들어하고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은 가정이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마지막 공간에 가정 폭력의 문제가 대두되는 건 정말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정생활협회에서 가정의 폭력 문제를 주 과제로 삼고 이런 귀중한 세미나를 가지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과제를 통찰하면서 평화로운 가정, 사랑의 가정,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온전한 가정을 찾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귀한 모임을 준비해 주신 모든 우리 실무진들에게 감사드리고 어려운 시간 오셔서 이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 좋은 말씀을 나누어 주실 여러 강사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참여하시고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협회와 우리 새가정사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담회에 함께해 주실 박은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혹은 코로나 덕분에 가정에서 지내는 생활이 굉장히 길어진 상황인데요.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가정폭력이라는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는 편하지 않은 주제이긴 한데요. 이런 중요한 주제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텐데요. 가정폭력의 예방과 원인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론이나 법률적인 이론의 입장에서 과연 가정폭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가정폭력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가정에서 발생되는 폭력이다. 이렇게 네.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좀 복잡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맥락에서 가정 안에서 발생되는 폭력이라고 하면 가정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죠. 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배우자 간의 폭력. 한 부류가 있겠고요. 네. 이 부부들이 자신들의 부모에 대해서 행하는 학대를 보통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는 노인 학대로 다루는데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범주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부부의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부가 자녀들에게 행하는 학대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대한 학대를 아동학대로 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커다랗게 보면 세 가지 범주가 큰 맥락에서 보면 가정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네. 또 사실은 폭력도 그렇게 쉽게 정의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뭐 젤수 앤 스트라우스 이런 학자들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학대가 네.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법적으로 그렇게 폭력을 정하면 굉장히 범주가 넓어져서 이런 정의에 따르면 뭐 가정폭력이 70% 이상 가정에서 네. 발생한다 이렇게도 보고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가정폭력 관련 법에서는 가정폭력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폭력, 재산상의 학대. 네네. 네. 그리고 그 외에 좀 이해하시기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인 방임이나 그 통제 이런 네. 부분도 가정 폭력의 유형으로 포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 가정폭력하면 신체적인 폭력을 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신적인 폭력, 또 재산상의 폭력, 성적인 폭력, 방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폭력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오늘 대담의 주제가 가정 네. 폭력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장면을 상상하셨을까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가정 폭력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잘 없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신문 기사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네. 흔히 뭐 남편이 심각한 수준으로 부인에게 폭력을 행해서 사망했다거나 네. 아니면 뭐 입원할 정도로 뭐 음흠. 전치 몇 주에 그 상해를 받았다거나 네. 이런 경우를 이제 흔히 가정폭력으로 폭력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신체적인 폭력의 네. 일부이고요. 사실은 뭐 굉장히 무시를 하거나 인권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그 심리적인 영향 이런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서적인 학대에 들어가고 네. 또 그 이렇게 부부싸움 끝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게 이제 가해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생각인데 그래놓고는 뭐 달래준다고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이런 거가 이제 성적 학대 네. 부부간에 무슨 성폭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부부간에도 가정 안에서 성폭력 자주 아니 흔히 있을 수 있는 발생할 수 일이다. 있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폭력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생활을 공동체 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부 중에 일방이 혹은 경제력을 가진 한 가족원이 흔히 이제 가장이 되시겠죠. 네. 일반적으로는 혹은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도 많으니까 네. 어쨌거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분이 다른 가족원들에게 그 경제력을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그 생활상에 필요한 경제적인 어떤 저기를 같이 공유하지 않으시거나 음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비를 안 주시고 아, 네. 네가 내 말을 들어야 음. 내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나오시는 거가 충분히 이제 경제적인 네, 그러면 그런 폭력이- 정신적인, 언어적인, 심리적인, 뭐 재산상의 이런 그 폭력들도 다 범죄 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거는 처벌을 받는 행위고 네.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을 안 받는 행위냐. 그리고 사실은 또 처벌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폭력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의 범주에 아까 이제 그 통제나 네. 방임 이런 것도 이제 음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유형으로 그래서 이제 5가지 유형으로 가정폭력은 이제 네. 구분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떤 거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냐,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만 가정폭력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께서 이렇게 쉽게 우리 네. 크리스천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나의 모든 행동을 이렇게 연속선상의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이쪽 끝에 굉장히 바람직한 가정 생활에 네.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이 있으실 거고요. 이쪽 끝에 극단에 네. 범죄로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 중에도 뭐 무기형 정도가 네. 되는 그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이 끝에 놓으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 점에 해당이 네. 된다. 어떤 분들은 그 주로 이런 쪽에 있는 행동을 하실 거고 어떤 분은 가정폭력 법으로 처벌을 받을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 경계 사이를 모호한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반인들 생각에 혹은 우리 크리스천들 생각에 가정폭력은 이쪽에 있는 그 굉장히 잘못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도 이게 범주를 넘나드실 수가 있고 네, 때로는 내가 한 90%의 행동은 아주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다가도 한두 번 욱해서 이쪽으로 네네. 넘어가는 행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딱 한 번 일어난 가정폭력으로도 사망하실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딱 한 번 또 몇 번 행한 네, 일 때문에 네. 평생의 상처를 네, 입으실 수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 분들도 그래서 있을 수 있겠다. 요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음. 있고 우리가 법으로 처벌받는 건 굉장히 이쪽 극단에 협소하다. 있는 네. 부분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정생활을 할 때는 이런 정도도 가정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구나 이런 네네. 민감한 그 인식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이 아주 작은 협소한 부분이 아니라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해 주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법적인 처벌도 그 구속을 당하는 수준이 있고 사실은 최근에 이제 가정폭력 관련 법으로 보면 가해자와 관련해서도 접근 금지 명령도 네. 있고 상담 명령, 치료 명령, 교육 명령 이런 것도 이제 받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수위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말씀하신 대로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